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1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자,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건데, 여러분 이게 좀 암기할 게 좀 있어서 가지고 이거 좀 까다로워요. 제가 여러분 필요한 건 암기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하지만 수정 세금 계산서 상에 보시면은 내용을 일단 잠깐 볼게요. 이론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환입된 날로 적고 어떤 날은 뭐 계약 해지일로 뭐 적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뭐 저도 까다롭고요. 제가 푼다고 해도 까다롭고 그래서 이게 또 세금 계산서에서 이 주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일반론적인 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 이런 거 암기할 게 있어요. 거기까지는 하는 게 좋아요. 언제 또 면제되는지 앞에 말씀드렸잖아. 아까 우리 뭐 간주 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면제가 안 된다. 나머지는 면제가 된다. 뭐 요런 것 정도는 공부하면서 괜찮게 암기가 될 것 같고 이따가 필요적 기재사항은 단순 암기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암기가 소화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정세금 계산서는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출되었던 것만 요것만 일단 가져가는 걸 합시다. 저도 정리를 최대한 그래도 간결하게 좀 추릴 거 추리고 하긴 했는데 혹시 좀 많이 헷갈린다 하다면은 요거는 조금 후순위로 미뤄도 괜찮겠다라는 주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단 수정세금 계산서라는 어떤 건지 볼게요. 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혹 발급한 후에 기재사항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사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공급했던 제화가 환입됐대요. 안 사야 됐대. 내가 팔았는데 반품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환입된 날을 작성일, 수정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야 돼.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거야. 정리한 것까지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않았대. 원래 계약하고 세금 계산서 언제 하겠다라고 해서 적었는데 계약이 해제됐대. 그래가지고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대요. 지금 환입은 팔았다가 걔가 물건을 갖고 반품 들어온 거고 이는 계약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었는데 실제 물건은 아직 안 갔어. 그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대요. 그 경우에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적습니다. 이때도 작성일자는 소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작성일자가 소급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애초에 처음에 발급했던 시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어. 뭐 환입이 되든 뭐가 되든 그 후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작성일자가 원래 2월 1일이고 환입이 일어나는 게 만약 2월 7일이라고 해봐요. 이때 여러분 경우가 2월 7일이 지금 사유가 발생일이죠. 이런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환입된 날, 계약 해제일 이런 날을 수정세금 계산서의 작성일로 적으라 이 말이야 지금. 작성일자가 소급된다는 말은 원래 2월 1일에 원래 세금 계산서 발급되었던 날로 소급해서 날짜를 적는 거를 소급한다고 해요. 소급해서 작성일자를 적용하는 거를 소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1번 소급하지 않아요. 2번도 소급하지 않아. 3번 계약이 해지되겠다나 공급가액이 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게 발생될 때 이때도 공급가액이 늘거나 주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어요.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4번 경우 보세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만약에 여러분 공급 시기가 뭐 4월 9일이었다 예를 들면 속하는 과세기간은 1기잖아. 1기가 언제 종료돼요?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 후 25일 이내, 그러니까 7월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때의 그 작성일을 언제로? 처음 계산서 작성일 언제요? 내국신용장 개설된 데는 7월 한 15일이라고 해볼게. 자, 작성일을, 그러니까 수정세금계산 작성일을 7월 15일 아니고 처음 세금계산 작성일 4월 9일로 해서 수정세금계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죠, 이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환입됐어? 그럼 환입된 날로 수정세금계산서 적어. 계약 해제됐어? 해제일로 적어. 진감사유 발생했어? 그날로 적어.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이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6월 30일 후 25일 이내, 즉 7월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급된다.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이걸로 4월 9일 시점으로 소급된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필요적 기재 사항을 이따가 공부할 건데 그게 착오로 잘못 적혔대요. 등록번호 잘못 적었다 이러면은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 붉은색 글씨는 검은색 글씨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헷갈려. 이거 보지 맙시다. 볼도 없죠. 그리고 작성일자가 소급된다는 거 요거를 봅시다. 됐죠? 지금부터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야 다 볼게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어때? 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자 소급된다 라는 거야. 7번 착오로 전자TI를 이중 발급했대요. 그럼 하나를 취소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취소할 때는 작성일자 소급되면서 취소하면 돼요. 작성일자 소급되고요. 과거로 소급해서 그 날짜에 2개 발행되니까 하나를 없애야 되니까. 자,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했는데 착각으로 발급했어. 그죠? 원래 계산서 나가야 되는 건데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했다는 거야. 그럼 어때? 작성일자 소급해서 그것도 없애야겠죠? 이렇게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소급해서 하고요. 자, 여기 5번 요 문장을 알아둡시다. 기출됐던 거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 너무 많이 처음에 가액을 과하게 적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걸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때? 지연 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봐줄게 라고 되어 있거든. 자, 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앞글자 따서 외우거나 이러지 맙시다. 이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최대한 그냥 기출되었던 거 위주로 그냥 어느 정도 눈에 익히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착각했다. 계산서 나가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버렸다. 그럼 이거를 없애야 되잖아. 취소해야 되는데 어때? 이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없다니요. 있잖아. 뒤에서 봤죠? 봅시다. 8번 면세 거래에 대해서 모르고 TI를 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정답. 기출되었던 거는 꼭 알도록 합시다. 계약이 해제됐어. 그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때 작성연원일은 여러분 소급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이거는 그걸 묻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돼서 공급 안 됐대 아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했대. 작성연원일은 계약 해제일이다. 이게 맞다는 거죠? not 원래 작성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TI 발급이 아니죠. 이거죠 여러분. 여기 있잖아. 계약이 해제 공급되지 않는 경우는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다라는 걸 네가 알고 있냐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임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계약 해제일이 아니면은 계약 해제일이 아니라 원래 발행한 날짜로 한다 이러면은 아니라는 거야. 그죠? 3번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 요때는 여러분 작성연원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소급되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 핵심이 사실. 처음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합니까? 아니죠. 자, 이게 3번이잖아요.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증감 및 사유가 발생했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어야 돼. 원래 날짜로 소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걸 네가 알고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꼼꼼하죠? 문제가 계약의 해지 증감 작성연원일은 언제? 처음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감 사유 발생일이라는 거야. 됐죠? 기출된 것까지만 알고 가자.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잘하는 거다라는 거야. 전자 TI를 착오로 2개 발급했대. 그럼 하나는 없애야죠. 죽여야지 하나를. 이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마이너스 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겠지. 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경우 이유 여하에 막론하고 지연 발급 과세세가 적용된다. 아니라고 했지. 예규가 있다고. 볼게요 뒤에. 이렇게 착오로 공급가액 과다 기재돼서 수정 TI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 발급 과세세 적용하지 마. 예규 있습니다. 요걸 하나의 예로 드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무조건 지연 발급 과세세 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내야 돼?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자, 이제 124번 같은 거 요거를 여러분 꼼꼼하게 외웁시다. 어떤 식으로든 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즉 필수다 필수. 머릿속에서 필수사항이야. 꼭 있어야 세금계산서가 성립해. 이 느낌을 가지시면 돼. 이게 없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야. 이 친구 중에 이 항목 중에서 뭔가 누락되거나 잘못 적히면 그건 효력이 없다. 세금계산서로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기재 시에는 뭐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를 내야 돼.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는 없어요. 근데 매입세를 공제받지 못해. 꼭 필요한데 모든 게 성립해야 매입세 공제해 줄 거 아니야. 발행하는 친구야, 네가 발행할 때 잘했어야지. 왜 안 했니? 왜 잘못했니? 1% 가산세 내. 공급받는 친구야, 넌 네가 매입세 공제받으려면 이거 네가 공급하는 애한테 잘 말해가 틀린 거 있으면 뭐 고쳤어야지, 챙겼어야지. 네가 매입세 불공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제재죠, 당연히. 여러분, 가산세 없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니까. 됐죠?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만으로도 충분한 제재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없이 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얘가 발급한 귀책사유가 얘한테 있다고 볼 수도 없기도 하고, 얘는 매입세 불공제로 충분한 페널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고 어떤 게 있나 외워야 돼, 이거.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공급하는 사업자의 여러분 이름, 회사라면 뭐 상호 명칭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름 꼭 적어야 돼. 공급하는, 됐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번호 있어야 돼. 계속 일단 가볼게요.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여러분 부가가치세 뺀 금액이죠. 공급대가가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 세액이잖아. 공급가액 뭐 100원, 부가가치세액 10원 요렇게. 그리고 작성연월일, 이거 보통 공급 시기를 말합니다. 언제 공급했는지 재화를 요렇게야. 자, 여러분 이렇게 외우고, 외우시되 포인트가 뭐냐면 밑에 있는 거랑 비교해야 돼. 임의적 기재사항은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뭐 있으면 있어도 상관없어, 없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잠깐만요. 자, 뭐 임의적 기재사항은 있어서 그 봤을 때 세금계산서 뭐 비고란 막 이게 적혀 있어. 그 봤을 때 그래 뭐 정보가 많네, 좋네. 없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비교해서 여러분 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요건 대칭이 되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돼. 등록번호는 둘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게 대칭이 되는 거야. 공급하는 사람 이름이 필요했죠. 상호든 자기 개인 명의 이름이든 이름이 있어야 되지. 이건 필수잖아. 근데 뭐 여기 봐봐,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여러분 임의적 기재사항인 거야. 요 대칭 요 밑에 없잖아. 지금 공급받는 쪽에 이름 없죠? 비어있잖아요. 여기 없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등록번호는 공급하는 쪽, 받는 쪽 다 있어야 돼. 근데 이름은 공급하는 쪽은 무조건 있어야 돼. 공급받는 쪽은 없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헷갈리는 거. 작성연월일. 작성연월일인데 보통은 공급 시기를 기재해요. 작성연월일인데 옆에 여러분 공급시기라고 별도로 공급연월일이라고 따로 표시해 주면 좋지. 정보가 많아지니까. 근데 공급연월일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TI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적으면 되지, 공급연월일 칸에 또 따로 요걸 기재 안 했다고 해서 이거 부족해 라고 하지 않는다고. 작성연월일은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공급연월일은 그냥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이렇게.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할 거. 지금 공급하는 자는 뭐 적어? 이름도 적고 등록번호도 적죠. 근데 뭐는 또 아니야? 뭐는 또 필수가 아니야? 공급하는 자의 주소 아니에요. 물론 공급받는 자의 주소도 아니고요. 그죠? 주소는 없어도 된다는 거야.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세금계산서 같은 거 이렇게 뭐 주고받다 보면 뭐 옛날 주소 막 적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효력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뭐 수정하면은 정확한 게 좋겠지만, 그래 문제 없다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필수적 기재사항이 뭔지 확실히 알고요. 이것만 따로 외우다 보면 아까 제가 말했죠. 대칭에 대해서 한번 짚어두는 게 좋다고요. 외우기에도. 등록번호는 양쪽 다 있어야 돼. 이름은 공급하는 자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외웁시다. 자, 그러니까 봐봐.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세금계산서 발급 연월일 있어야 된다고. 공급받는 자의 이름. 잠깐만요. 헷갈렸네. 요게 표현해. 이게 지금 필수적 기재사항을 동그라미로 할게요. 발급 연월일이 아니라 여러분 작성 연월일이죠. 작성 연월일.
표현에 주의하세요. 표현에 주의합시다. 헷갈리기 쉬워요. 여러분 작성해서 그날 발급하면 사실 같은 날일 거 아니야. 근데 세법은 엄밀하게 작성연원일이라고 딱 규정해놨어. 그러니까 작성연원일이 다르면 어쩔 거야. 그죠? 다른 날이면은 작성연원일이 정확하게 해야 맞을 거 아니야. 작성연월일이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발급연월일은 아니라는 거야. 공급연월일도 아니고 표현은 작성연월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거. 아까 전에 공급받는 자의 이름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안 필요하다 그랬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 X. 그죠? 그리고 공급 품목의 단가 수량 없어도 돼요. 공급 가액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단가 수량은 여러분 뭐야? 새우깡 하나에 1,000원이에요. 지금 10봉지 샀어요 하면 여러분 어때야? 공급 어때야가 아니고 공급 가액은 10,000원이죠? 단가 곱하기 수량이 공급 가액 아니야? 이렇게 별개로 단가와 수량이 뭐 새우깡 이름 단가 1,000원 수량 10개 이렇게 각각 구별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급 가액이라고 10,000원만 표시되어 있으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가랑 수량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이것도 쓰는 칸이 있는데 그거 없어도 된다는 없어도 효력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효력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꼭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는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밑에 여러분 주의하세요. 제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헷갈릴 법한 것들을 대칭으로 체크하라고 적어 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당연히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는 당연히 더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영세율 공급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 제가 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정리했는데 여기 좀 다른 형식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들 숙지하고 다른 보기가 나오면 발급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자라고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의 수출들은 발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않는데 발급하는 경우 따로 체크하자. 아까 했죠. 말씀드렸던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제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런 데 가는 것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왜? 정리하자. 4번, 5번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는 특례를 주는 거라고 했죠. 특별히 해주는 거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 사업자니까 국내 거래잖아. 세금계산서 발급해. 저 받아가지고 제 매입수익 공제받고 다 진행할 거야. 매입해라는 진행해라는 거. 세금계산서 발급을. 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국내에서 외국인한테 공급하는 제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 경우 이게 이번 문제 나오는 거예요. 1번 한번 읽어보시고 비거주자 등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안 돼요. 다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 세금계산서 나는 필요하다. 쓸모있다. 나한테 주면 이거를 제시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준다. 이거 조금 구석진 내용이지만 요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이 경우 말했죠? 세금계산서 영세율 적용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이 4번, 5번을 체크하는 걸 최우선으로 머릿속에 두자 라는 거예요. 1번 봐봐. 바로 나오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알아두면 쉽잖아. LC에 의한 공급은 국내 공급이지만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혜택을 주죠. 수출업자 지원을 위해서. 하지만 다시 말하면 국내 거래니까 세금계산서는 발급해. 이렇게 정리합시다. 됐죠? 나머지는 아닌 걸로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걸 외우는 게 현명합니다. 뭐 나머지는 따로 뭐 정리하지 않을게요. 풀이를 넘어갑니다. 자, 세금계산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계산서에 작성일을 적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여러분 이것도 작성일을 언제로 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언제로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1번 볼까요? 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않은 이 경우겠지. 계약의 해제로 보면 되니까 뭐 소급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게 또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나온 것까지는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2번 나온 거야 이거. 그죠? 계약 해제일입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소급하지 않는 거. 처음
처음 세금계산서 발생했던 처음 계산서 발행했던 작성일을 수정 세금계 작성일로 적는다. 아니라고. 됐죠?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는다라는 거. 요것도 환입된 경우 어때요? 요것도 수정 요것도 소급되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는 할만해. 괜찮아요. 사실 제가 여기까지 추린 거야.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한 내용, 뭐 검은 걸로 적고, 뭐 까만, 뭐 이렇게 빨간 걸로 적고, 뭐 어떻게 두 줄 긋고 이런 건 다 삭제한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것도 여러분 소급되지 않아. 2번도 틀렸다는 거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어야 돼요. 2번.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봐봐. 또 나오지. 간주 임대료.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니라고. 이런 거 없어요. 임대인이 부담했든 임차인이 부담했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봐봐. 4번 봐봐 여러분. 필요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 다 알아야 볼 수 있잖아. 자, 다시 체크해 볼게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동그라미 그리고 대칭 찾자 뭐 공급자의 번호 등록번호 그리고 여러분 이름은 누구? 공급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여기 수식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자의 여기도 수식하는 거예요. 성명 또는 명칭 맞죠? 여러분 여기에 이게 있으면 틀린 게 되는 거야.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만약에 여기 끼어있다 어디 그럼 그 틀린 게 되는 거야. 걔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오케이 맞아. 그리고 공급가액 맞아. 부가가치세액 맞죠?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맞죠? 틀린 거 없잖아. 이렇게 해둡시다. 속임수가 나올 법한 게 여러분 대칭으로서 또 이게 시험을 내고 싶은 막 그런 게 생겨. 어떤 거? 공급받는 자의 성명 되게 내고 싶어요. 그리고 공급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주소. 주소는 둘 다 아니야.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라고요. 됐죠? 이 정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변화구에 대한 팁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심한 변화구가 오면 저도 못 쳐요. 제가 강의하는 전제는 제가 칠 수 있는 변화구만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렵게 나오면 저도 못 친다고 말씀드리잖아. 이 경우에 빨간색으로 적게 까만색으로 적게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것까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하고 같이 그 공은 버리자는 거야. 확률상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직정연도 사업장별 제하면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건수를 고려하여 해당 과세액이나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틀렸는데 정답을 뒤에 제가 정리해 뒀겠죠. 필요적 기재사항 이런 거 다 봤고요. 5번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그거를 전송해야 되잖아요. 국세청에. 그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그 명세를 전송기한 국세청장이 전송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발급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뭐 금액은 이렇게 있어요. 건당 200원. 에게 2만원밖에 200원밖에 안 해줍니까? 그리고 200원이라도 발급 건수니까요. 발급이 많으면은 많이 해주겠죠. 하지만 또 한도가 있어. 연간 100만원. 여러분 요거는 그냥 알아만 보기만 하시고 실제로 계산하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여기 개인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법인은 보통 이제 여러모로 체계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너희가 뭐 당연히 해야겠지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고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3억 미만이라면 이런 것까지 하기 힘들 텐데 이렇게 잘 세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세액 공제 해드릴게요 라는 거거든. 법인은 안 된다는 거야. 핵심은. 됐죠? 이거 알아둡시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틀린 부분이 어디다? 여기. 직전연도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되는 거야. 법인 사업자는 안 해준다고. 됐죠? 여러분 요 문장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법도 세액공제 물어보기 어려운 거 물어보면 되게 복잡한 거 많아요. 근데 요런 거 있죠.
요런 문장까지 지금 기출이 됐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요 문장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지. 다음에 법인사업자가 빠져 있어. 그럼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제 말은. 모든 세액공제에 대해서 어떤 요건 다 외우고 이렇게 못하더라도 기출된 거에 대해서는 그 문장, 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구나. 그리고 아까 그거 알면 좋죠. 한 건당 200원씩, 한도는 100만 원. 뭐 이런 거 알면 더 좋지만 일단은 이번에 변화구가 온 거 법인사업자가 슥 들어갔잖아. 그래 틀린 게 됐잖아요. 다음에는 법인사업자 부분이 슥 빠져서 맞는 게 됐을 때 내가 이거를 맞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하자는 말이지. 됐죠? 자,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쉬셨다가 뒤에 이어서 대손세액공제. 여러분 대손세 시간이 25분. 짧게 가시죠. 대손세액공제는 짧지만 이것도 짧게 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쉬셨다가 다음 조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